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보다 앞서 방역 기준을 완화한 미국과 유럽에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떠오른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도 꺾이지 않고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유통업계에선 온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옴니채널 전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일 글로벌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 크리테오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선 상당수 국가가 방역 규제를 완화한 지난해 5월 오프라인 매출이 온라인 매출을 다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이커머스 시장의 열기가 식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세계 78개국 이커머스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4%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크리테오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만들어진 소비자의 디지털 구매 습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신차 품귀 현상 속의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저렴하게 산 뒤 실구매 금액의 웃돈을 1,000만 원 이상씩 붙여 중고차로 되파는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의무운행 기간 내에 전기차를 중고차로 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는 의무운행 기간 내 전기차를 중고로 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번 보조금을 받으면 2년간 보조금을 다시 받지는 못한다라며 보조금 지급의 목적은 대기질 개선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차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달성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더블8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중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부터 7년째 유지 중입니다. 향후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요인으로는 먼저 고령화를 뽑았습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북한 등 대내외 안보 이슈와 그에 따른 잠재 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의 중대한 악화 역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성 및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대외 신인도 제고의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로템이 강원 테크노파크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강원도 내 액화수소 충전소를 1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상화한 수소로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에 불과해 많은 양의 수소를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로템은 자체 개발한 충전소 설비 레이아웃 운영체계 등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시스템 실증에 나섭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국내 기술로 고안한 시스템이 액화수소 충전소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수주로 액화수소 충전소 시장 개척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40년까지 국내에 1200개 수소 충전소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현대로템은 초기 단계인 액화수소 충전 시장을 선점해 수소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제1기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열린 메타버스 시대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아 메타포메이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근 제1기획 사장은 21일 디지털 사업 전략 설명회를 열고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광고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런 구상을 소개했는데요. 유 사장은 메타버스에 담을 콘텐츠를 만드는 메타포메이션은 콘텐츠 유형 다변화, 제작 방식 혁신에 따른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며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 조직을 구축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해외 프로덕션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인수합병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직무능력평가 기반 2022년 신규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148명이며 모집 분야는 교통안전, 사고조사, 일반행정, 심리상담, IT전산, 데이터 분석, 작업치료 등입니다. 전형별 권역별 채용 인원은 상이합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도로교통공단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월 25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